아, 목소리가 완전히 같네. Story we'll share starts from Kwangya, where it all 미국 증시도 연초부터 무서운 랠리로 우리에게 혼란을 안겨주었지만 거의 한 달 사이에 기본 한 70에서 100%까지도 거뜬히 뛰었던, 한동안 시장에서 내팽개쳤던 그런 기술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내 증시에서도 또 한 달 만에 두 자릿수로 급등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12%, 17%, 18%, 다 이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바로 최근에 액티비스트 타겟이 되었던 국내 은행주들,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수익률이 이 타겟 기업들,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액티비스트 캠페인 발표 전날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팩터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액티비스트가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나타내는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 기억나시나요? 저번에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면서 국내 은행주들 만년 저평가 얘기하고 그때 다뤘던 얼라인이라는 국내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1월 초에 진짜 새벽부터 국내 7대 은행 지주들에게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환원율을 더 높여라 라고 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었고, 당시 은행주들 주가 바로 급등하고 반응이 꽤나 핫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건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SM입니다. 일단 시장 반응을 봤더니 최근 온라인 측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는 발표가 난 직후에 주가가 10%가 뛰었고요. 지금도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거의 누적 15%째 상승 중인데, 이게 대체 무슨 제안을 수용했다는 걸까? 이제 핵심만 한번 보면은 일단 이제 이사회를 컨트롤하려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일단 본인부터 온라인에 이창환 대표를 이사로 추천을 하고, 이 임시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에도 온라인이 추천한 위원을 한 명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했죠. 이제 이런 걸 독립성 강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전에는 안 독립적이었나? 그리고 이 지속 가능한 프로듀싱을 위해서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 전환을 한다고 하고, IR 강화, 3년간 순이익 최소 20%를 주주에 환원한다, 이런 목표들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사회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결과이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은 1년간의 공개 주주 캠페인을 종료하고 경영진이랑 적극 협력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1년 동안이나 진행됐었던 건가 봐요. 은행주들보다도 더 오래된 이슈네요. 제가 한국에 없기도 하고 잘 몰라서 이게 뭔가 최근에 일어나서 빨리 마무리됐던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고 사실 그동안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재밌는데, 이미 작년 3월에 온라인이 SM의 첫 번째 주주 서한을 보냈었던 겁니다. 내가 작년부터 너네 지분 0.9% 넘게 매입했었는데 말이야 라고 시작을 해서 몇 가지 요구사항들을 나열하고, 너네 언제까지 안 들어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예, 은행주 때랑 좀 비슷한 패턴이죠. 먼저 의결권 있는 지분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서한으로 이제 주주 제안을 하는,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이 행동주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이 온라인이라는 이 펀드조차도 2021년 9월에 정식으로 이제 운용 개시를 했는데, 그러면 주식 매입하고 이 제안 보내고 이럴 시간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게 거의 첫 투자건이 아닌가 했는데,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역시 맞네요. 근데 이게 여의도에서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 원래는 먼저 KB 자산운용에서 공개 서한을 보냈었어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당시 시장에서도 이걸 지지를 했었는데, SM에서는 야, 니들이 뭘 몰라서 그래. 니네가 엔터를 알아? 니네가 엔터키를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나오면서 말을 하나도 안 들어먹었다는 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게 웃기네요. 아무튼 덕분에 주가는 완전 폭락을 했었어요. 당시에 고가 한 48,600개 하던 게 최저 27,000까지 됐으니까 반토막 난 거죠. 그러면 당시 SM은 투자자들이 보기에, 기관들이 보기에 뭐가 그렇게 문제였던 걸까? 이게 그때 당시 KB자산운용하고 온라인의 주주 제안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를 문제시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 라이크 기획이라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돈 세는 곳과의 의문의 프로듀서 용역 계약을 종료를 해라.
그럼 일단 우리는 이 라이크 기획이 뭐 하는 데인지 좀 알아봐야겠네요. 라이크 기획이 뭐냐면 이게 옛날에 1997년도에 이수만이 등록한 개인 사업자입니다. 지분율 100%. 근데 이 회사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SM 가수들한테 프로듀싱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이제 SM으로부터 인세를 받고 있어요. 이게 인세조차도 원래는 음반 매출의 15%였는데 이제는 최대 총 매출의 6%를 받는 조건이라고 하네요. 이게 외부 프로듀싱 용역 계약 치고는 굉장한 건데 이게 상장 이후 총 1,400억 원이 넘는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거. 근데 SM 지금 2021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569억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때 당시 181억을 라이크 기획에 그 시점에 인세로 냈으면 거의 만 30%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재미있는 건 우리 이수만 선생님이 이사회 사임하고 퇴사하면서 이 인세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좀 생각해보면 이 프로듀싱이라는 게 연예 기획사에서 너무 당연한 업무 범주죠. 사실 다른 회사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2020년 기준 박진영은 7억 6천, 방시혁 5억 1천만 원 정도를 연봉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들도 회사에서 하는 주 업무가 프로듀싱이죠. 프로듀서. 그리고 프로듀싱뿐만 아니라 등기 임원으로서 이제 회사 내 역할이랑 이제 경영 관련해서 좀 책임이 있죠. 네, 돈 벌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이수만 선생님은 어떤가요? 회사 안에서 프로듀싱을 했으면 회사에서 정해준 연봉 받고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을 회사 밖에서는 이제 인세를 받는 식으로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M 측에서는 결손이 나도 이게 인세는 매출 기반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됐든 꼬박꼬박 갖다 바쳐야 되는 건데 이게 톱라인 6%잖아요.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왜 미쳤다고 이걸 승인을 해줬지? 그 이유는 이수만은 그저 빚이거든요. 빚이에요. SM은 창업주의고 그리고 SM을 뭐 떠났던 말던 뭐 여기 안에서 직책이 뭐가 됐던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계속 선생님이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이사회 임원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모두 다 임명을 한 셈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런 식의 외부 계약조차도 이런 거는 원래 주총에서 제대로 승인이 돼야 되는 건데 어차피 최대 주주가 이수만이고 이사회조차도 본인이 다 꽂아놨는데 이게 다 무슨 의미야. 경쟁도 없고 뭐 타당성 검토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뭐 프로듀싱을 꼭 이수만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아무리 SM이라는 회사가 초기에 이제 수만님의 하드캐리로 탄생한 회사라고는 하지만 이게 좀 말도 안 될 수 있는데 사실 최근 수만쌤의 프로듀싱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감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적어도 제가 아는 모든 연예인들을 기획하고 데뷔시킨 거의 엔터 업계 리빙 레전드이긴 하지만 이 감이라는 게 또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이런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처럼 굉장히 빨리 변하고 그리고 시대를 거의 선행하다시피 하는 이런 시장에서의 기획력이라는 건 진짜 힘든데 최근 행보를 보면 이게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한 게 이 SMCU라는 이 마블 유니버스 비슷한 이 세계관 만든다고 여기에 광야라는 굉장히 중이병스러운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게 마치 이 메타버스의 메타처럼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뭐지? 이게 현실이랑 메타버스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저 사실 이해를 아예 못했어요. 이게 뭔가 설명도 있어. 무의식의 세계에서 여과되어 창조된 곳으로 플랫 넘어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은 무규칙, 무정형, 무한의 영역 뭔가 이거보다 뭔가 SM 가사스럽긴 한데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광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소속사 아티스트들도 광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심오합니다. 탱구도 광야 가나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이수만 선생님 그러셨다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신 거면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갓도비트라고 SM에서 이 세대를 넘나드는 이 프로젝트 걸그룹을 또 야심차게 내놨는데 여기에 보아, 소녀시대, 레드벨벳, 에스파 뭐 아무튼 난 그래도 보아랑 소녀시대를 알아서 너무 기쁘다. 어쨌든 걸그룹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뭐 얘네들 모아놓고 만들었다는 가사가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거의 뭐 최고급 스테이크로 동그랑땡 만드는 그런 기분인데 이런 거를 프로듀싱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만님의 이런 프로듀싱을 다 받아주는 이사회는 누구인가? 수만 유니버스를 한번 볼게요. 다들 이게 가족, 개국공신 직원,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들이 다 이사회에 깔려 있고 한때 사회 이사를 했던 사람이 이사회 견제를 해야 되는 감사직을 맡고 있질 않나? 이렇게 되면은 이수만이 회사 밖에 있어도 완전하게 회사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고, 그럼 이사회는 계속 라이크 기획에 프로듀싱을 맡기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SM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그냥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이 프로듀싱 같은 완전 이 핵심 역량, 핵심 사업을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하지도 않고 최대 주주가 혹은 뭐 이 특수 관계인 수만 선생님이 대규모 지분을 갖고 있는 외부 기업에서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 매출의 6%를 갖다 바치고, 아니 이런 걸 할 거면 뭐 한 100% 자회사로 만들어서 하던가 그리고 애초에 이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되는 게 그게 본연의 일인 이 이사회는 뭐 이 정도면 사실 이사회 기능은 거의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을 하고, 기업금융상식적으로는 말이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온라인의 내레이티브도 바로 이런 이 개막장 구조가 SM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탄 소속사로 유명한 이 하이브랑 비교를 해봤는데 2021년 기준으로 앨범 판매량은 1730만 장, 하이브보다 300만 장이나 더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총은 겨우 7분의 1 수준? 뭐야, 한 14% 수준이야. 심각하네요. 근데 이런 낮은 시총의 근본적인 원인을 약간 좀 기업 가치 차원에서 보면은 일단 가장 문제는 이 라이크 기획. 이 라이크 기획.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적자 자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F&B, amusement, 뭐 creative space,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자기 잘하는 것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다 왜 하는 거죠? 그리고 경영관리 측면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세무조사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비용 계속 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실적 가시성이 많이 떨어졌고요. SM은 이제 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주식이 됐고, 이제 멀티플이 많이 무너진 상태라서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다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온라인에서 라이크 기획하고 이제 용역 계약 종료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또 기업의 이사회 활동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감사 후보를 추천을 합니다. 일단 지켜보겠다 이건데 그런데 이제 5월이 되고 온라인에서 본인들이 추천한 감사가 많은 주주들이 호응 속에서 선임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주주 가치를 어떻게 제고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입장 발표를 합니다. 주주들이 요구한 거는 라이크 기획 이거 해결하는 거, 그리고 일단 이수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및 지속 가능한 BM 구축하기, IR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강화인데 그런데 또 3개월 후인 8월 온라인에서 독촉 서신을 보냅니다. 야, 너 3개월 동안 뭘 했냐? 한 게 뭐야? 3월 주총 때까지만 해도 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다 지금 그때부터 5개월이 지났는데 라이크 기획할 때 상반기에 114억 수수료 지급하고 매출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JYP한테 영업이익 시가총액 다 뒤지고 있고,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라이크 기획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너는 진짜 뭐 바꾸기는 할 거야? 뭐 싶은 거겠죠. 그래서 한 달 더 줬습니다. 9월 15일까지 너네 우리랑 약속했던 그 라이크 기획 문제 빨리 제대로 진행을 시켜. 그리고 그에 이어서 SM에서는 9월 15일 장 마감 이후 부랴부랴 공지를 냅니다. 라이크 기획이랑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료 검토 중 이렇게 공시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9월 16일에 주식이 바로 18% 폭등을 했어요. 이런 반응 자체로도, 시장 반응 자체만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라이크 기획 문제가 그동안 SM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이제 아예 그거 갖고는 부족하고 9월 말까지 확정 공시를 내주세요. 근데 문제는 9월 30일이 됐는데 SM 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이게 하겠다고 하면 뭐해? 이미 했다고 확정을 시켜야지.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온라인이 조용히 한마디를 합니다. 작년 10월 4일에 지금 너네 라이크 기획만 갖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SM 브랜드 마케팅, 드림메이커 뭐 이렇게 근데 그동안 SM에서 지분 투자했던 자회사들 그리고 특수관계 기업들에 대해서 이사회 회의록이랑 장부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나 너네 주주 제안에 왜 답변이 없냐 화내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이 회계장부 내놔라는 이 강력한 한 방만 있으면 되거든요. 장부를 내놓으라고, 장부를. 그리고 이 자회사들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이 핵심 서류를 보여달라고 한 이유가 당연합니다. 지금 이 자회사들도 이 SM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 제기할 것들 투성이거든요. 일단
라이크 기획은 SM 매출의 6%를 인지를 가져가는 게 있었고 SM 매출을 구성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뭐 음반, 방송, 광고, 뭐 행사, 콘서트, MD 라이선싱 뭐 너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수만의 기여도가 얼마나 있냐 이거 다 이거 측정도 안 되는데 다 다르기도 할 거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뭐 매출 6% 지급한다는 이 기준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용역권을 승인하는 게 이게 주총에서 승인한 게 아니라 그냥 최대 주주 이수만이 그냥 선임했다고 볼 수 있는 이사회에서 했다는 것조차도 문제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만 보면은 이수만이 회사를 떠나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구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SM의 주주들 이익을 훼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SM 브랜딩 마케팅이라는 이 SM 자회사인데 여기 문제는 또 이거예요. 이 핵심 사업이 이제 굿즈 제작 뭐 이런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신사업도 있었어.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팬클럽, 광야클럽 이런 주요 사업을 SM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이 홀리온 자회사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SM 보유 지분이 42%밖에 없는 여기 이 SM 브랜드 마케팅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 SM 브랜드 마케팅은 이수만이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등본상 이 SM 브랜드 마케팅 이 등기이사 4명 중에서 3명이 SM의 등기 그리고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기도 하고요. 양사 간 이 거래 독립성이라든지 객관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이제 일감 몰아주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수만이 지분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자기가 유명한 임원들이 SM 브랜드 마케팅 등기이사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SM 주주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드림메이커도 비슷한 문제예요. 여기는 이제 콘서트 사업을 좀 도맡아서 진행 중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SM 지분율은 60% 미만이고 대부분 이수만 그리고 이제 이수만 가족이 대규모 이제 지분 투자가 되어 있었는데 또 최대 주주였던 셈인데 심지어 이 대규모의 지분조차도 되게 헐값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를 했다고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적도 있었고 이거조차도 그냥 이수만이 사적인 이익을 이렇게 쉽게 취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다 설계해 둔 거다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수만이 이 자회사 임원으로 취급해서 또 월급까지도 받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런 자회사들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에는 주주가치 훼손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자회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이 SM이라는 회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주축이 되는 이 핵심 사업들인데 SM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해야지 이제 SM에서 딱히 뭐 별다른 직감도 없고 이제 이수만 및 다른 개인 주주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 사업자 수준의 회사에서 왜 해야 되냐 이거지. 근데 이쯤 되면은 이게 지금 누가 더 SM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온라인은 이사회 회의록, 회계장부 열람까지도 마치고 12월 18일에 거의 총정리급 제안을 합니다. 8개 요구사항 그리고 4개 제안사항을 이 비공개 64페이지 서한에 담아서 SM한테 전달을 했었다고 해요. 사실 이 덱을 정말 보고 싶은데요. 아무튼 이런 비공개 서한을 보냈고 주요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 자회사들 문제, 비핵심 적자 자회사 정리 그리고 얘 진짜 하는 거 많네요. 리조트, 레스토랑 SM USA에서 와이너리를 한다고 합니다. 나 이거 왜 몰랐지?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사회 독립성 확보 뭐 이런 얘기였겠죠. 이게 중요한 건데 이사회 독립성이라는 게 일단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하에 직접 온라인에서 이제 후보 추천을 했고 2023년 그러니까 올해 3월 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사회 이사로 구성을 할 거고 뭐 어차피 SM 임원들이 3월 임기 마감이니까 그리고 2024년부터는 독립적인 사회 이사로 구성된 사회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이거를 이제 구성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결국 문제는 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 머리에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였죠. 감사 통해서 줄기차게 경영 요구 사항을 전달을 해도 이게 뭔가 감사가 선임된 이래 지난 한 1년간 딱히 뭐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만 모든 경영 조치들이 실행이 가능한 거라 일단 이거부터가 돼야지 뭐라도 제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감사 임명이 아예 효과가 없었던 거는 또 아니에요. 이수만의 처조카이자 SM 공동대표 이성수는 설 연휴 직전에 온라인이랑 합의문을 발표하고 잠수를 타버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20살 때 SM 기획의 알바생으로 시작을 해서 이거 재밌네. 아이돌 FX 매니저를 거쳐서 2009년 A&R 팀장이 되고 그해 소녀시대 G, 슈퍼주니어, 소리소리, 동방신기 주문 이거 히트작 다 만들고 그리고 2014년부터 이제 첫 등기이사에 올라서 실장, 그룹장 그리고 이수만 총괄직 속의 프로듀싱 본부장 뭐 이런 요직 거쳐서 결국 2020년에 SM 대표이사까지 달게 된 완전히 그냥 삶이 이수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갈라선 계기가
있다. 어떻게 된 건가? 네, 우선 지난 3월 주총 이후에 온라인이 선임한 외부 감사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어쨌든 급변한 게 있었고, 어쨌든 회사 이 경영 관련 개입 정황을 이제 감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후문에 따르면 이수만이 온라인에 이제 SM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계속 표했고, 회사가 너무 온라인 편이라고 막 얘기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감사 눈치 보기 시작하고 예전처럼 이렇게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사이가 안 좋아졌겠죠. 그리고 온라인 측에서 10월에 문제 삼았던 이 라이크 기획을 비롯한 이 다른 자회사들 문제, 이 관련해서 이게 진짜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SM 자체적으로도 내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회가 전부 이수만 측근들로 이루어지고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법적 책임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SM의 지난 한 1년간의 히스토리를 알고 나서 다시 처음에 봤던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뭔가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이사회의 독립성, 멀티 프로듀싱, 이익을 주주하는 결국 이 모든 게 이수만과 SM의 진정한 이별을 말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동안 이거는 뭐 공개 기업이 아니라 거의 뭐 수많은 컴퍼니 수준으로 운영해왔던 건데, 물론 이수만의 이 사내나 이 업계 영향력에는 변함이 뭐 없겠지만 적어도 경영 전선에서, 그리고 솔직히 이 막장 corporate governance issue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는 게 사실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고,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계속 경영이 전제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한 사람에게 쏠려서 의존을 계속 할 수도 없는 법이고요. 진짜 SM은 이름 때문에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SM은 수만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corporate governance 이슈는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적어도 제 머릿속에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런 제도적인 이슈이긴 합니다. 이 거버넌스 문제. 그리고 이게 이 SM 사례에서 굉장히 잘 드러난 것 같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 온라인 같은 이런 행동주의 캠페인이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지 않았다면은 진짜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라도 SM이 거버넌스 문제를 해소하고 주가가 다시 좀 회복을 하면,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면은 사실 이러면 이수만한테도 좋은 거 아닌가? 회사가 이수만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도 지분이 18% 정도 남아 있습니다.